서울의 유구한 역사는 한강과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한강은 80년대 한강 종합개발 사업 이후 20여 년 만에 또 다른 역사의 국면을 맞이합니다. 바로 한강 르네상스 사업. 하지만 이 초대형 사업은 경제성 논란과 함께 보여주기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은 취임 1년 동안 과거 전임 시장이 진행했던 대규모 토목 사업과 부딪혔습니다. 양화대교입니다. 오세훈 전 시장이 한강에 크루즈 유람선을 띄우겠다며 양화대교의 교각폭을 넓히는 공사를 진행했고, 양화대교는 오랫동안 디귿자 모양으로 운영됐습니다. 그만큼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는데요. 그리고 지난 14일 드디어 디귿자 모양이던 양화대교가 일직선으로 펴졌습니다. 하지만 서해뱃길 사업이 백지화되면서 약속했던 크루즈 선박은 보이지 않고 490억 원이라는 공사비는 한강물 아래로 그대로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서해뱃길을 포함한 한강 르네상스 사업은 오세훈 전임 시장의 핵심 사업이었습니다. 1986년 한강 종합개발 사업 완료 이후 최초의 종합계획으로 2007년부터 2030년까지 약 20년 동안 3단계에 거친 초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총 사업비만 약 1조 3천억 원짜리입니다. 하지만 이 초대형 사업은 경제성 논란이 불거지며 곳곳에서 보여주기 행정, 전시 행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서해뱃길과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경우 애초에 크루즈선과 대형 선박이 한강까지 들어온다는 전제하에 이게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고 여러 가지 타당성 검사가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애초부터 불가능한 사업을 가능하게 사업이게끔 뻥튀기 시킨 측면이 크고요. 박원순 시장도 후보 시절부터 한강 르네상스 사업을 반대했습니다. 저도 전 세계 정말 많은 도시들을 돌아보고 또 많은 도시 관계자들 인터뷰해보고 그걸 다 책으로도 저는 써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겉으로만 번지를 해갖고는요, 도시의 경쟁력이 생겨날 수 없다고 봅니다. 결국 박원순 시장은 취임 1년 동안 과거 전임 시장이 진행했던 대규모 토목 사업을 전면 재검토했고 많은 토목 사업들이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이는 전임 시장 정책 뒤엎기, 즉 오세훈 지우기 정쟁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오세훈 시장도 얼마나 이 서울시를 사랑했겠어요. 서울시가 세계적인 도시가 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나온 사업들을 후임자가 그냥 전시성이라고 표명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오세훈 지우기가 아니라 이거 과욕을 부림으로 말미암아서 수천억 원대의 전시성 행정의 정책이 집행된 게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게 이제 한강 르네상스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 상징적인 것이 이제 세빛둥둥섬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빛둥둥섬. 세빛둥둥섬은 한강 르네상스의 간판급 사업이었습니다. 무려 1,300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 만들어놨는데 안은 텅 비었습니다. 세빛둥둥섬이 아니라 세금둥둥섬이라는 오명만 남았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세빛둥둥섬이 투자비를 2배 이상 뻥튀기 위해서 결국 민간업체에 배만 불린 총체적 부실 사업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취임 후 특별감사를 통해 세빛둥둥섬 계약 과정에서의 특혜를 드러내고 민사소송과 함께 실시협약 변경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그뿐 서울시는 신중히 검토해 처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사실상 이를 해결하는 데는 소극적으로 대처해왔습니다. 지난 18일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국정감사, 한강 르네상스 사업, 서해뱃길과 세빛둥둥섬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자, 서해뱃길 중단시켰죠. 그러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결정이 됐나요? 세빛둥둥섬 마찬가지입니다. 의원 저것도 중단된 게 아니고요. 본래 사실상 중단이죠. 1년이 되셨잖아요. 취임하신 지 이제 파악이 됐으면 그 새로운 시장님의 모델식으로 뭔가 정리를 빨리 해서 이제 확산을 하든지 보완을 하든지 개선을 하든지 이게 작동이 돼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가능한 빨리 조기에 저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뉴스마트웨이 저거는 세계 최대 비정형 건축물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세훈 전 시장은 세계 디자인 메카를 표방했지만 이 구상은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후 폐기됐습니다.
그리고 시민 참여를 중요한 가치로 내세워 이 가치를 담은 콘텐츠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시 시작한 콘텐츠 구상은 밑그림만 그려진 수준으로 콘텐츠 개발에는 걸음마도 못 댄 상황입니다. 더구나 개관 또한 당초 내년 4월에서 1년 늦춰졌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전시성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 확실하게 단절한 거는 저는 굉장히 잘한 결단이라고 봅니다. 다만 기왕에 돈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그냥 묻혀버리지 않는, 그러니까 매몰 비용이 되지 않게끔 하는 노력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후속 조치라 그럴까? 보완 조치가 꼭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야만 단절해서 끝나지 않고 좀 새로운 뭐 발전의 계기를 잡는다든지 새롭게 좀 다른 사업을 바꿔낸다든지 그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보여주기식의 행정을 바로잡았다는 데는 전반적으로 평가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이미 진행된 대형 토목 사업의 이 매몰 비용에 대한 해법, 어떻게 이를 박원순식으로 되살리느냐를 두고 그 평가는 충분히 유보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는 박원순 시장의 앞으로의 1년 혹은 남은 임기 동안의 또 다른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TBS 오정현입니다.